Nice shot. Hole in one. Yeah! 나이스샷 홀인원. 엄마의 발인 날 남편은 골프를 치며 홀인원을 했다고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트로피를 들고 환하게 웃는 남편의 사진이 SNS에 올라온 시각 오전 11시 45분. 시어머니가 숨을 거둔 시각 오전 11시 30분. 고작 15분 차이였습니다. 며느리 서진은 그 두 개의 시간을 나란히 놓고 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두 번째였어요. 친정아버지 임종 때도 남편은 똑같이 골프를 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남편은 장례식장에서 효자 연기를 완벽하게 해냈으니까요. 조의금 4천만 원을 세며 만족스러워하는 남편을 보며 서진은 주머니 속 열쇠를 만졌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그 열쇠로 연 상자 안에는 남편을 무너뜨릴 완벽한 증거들이 들어 있었어요. 이제 25년간 묵히고 묵혀둔 그녀의 처절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닿을 수 있도록 염원하겠습니다. 새벽 4시 낡은 식탁에 앉은 여자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58세 서진은 25년째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펼쳐진 건 수백 장의 영수증들이었습니다. 손때 묻고 구겨진 종이들이 식탁 위에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서진의 손이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노란색 영수증은 왼쪽, 흰색 영수증은 오른쪽. 노란색은 시댁에 쓴 돈, 흰색은 생활비. 25년 동안 매일 새벽 그녀는 이 일을 해왔습니다. 영수증마다 빨간 볼펜으로 날짜와 금액을 적고 낡은 가계부에 한 줄 한 줄 기록했어요. 시어머니 병원비, 시누이 네일아트 비용, 명절 제사 음식값. 모든 게 그녀의 손을 거쳐 기록되었습니다. 가계부 표지는 너무 낡아서 테이프로 여러 번 붙여놓은 흔적이 역력했어요. 한 권, 두 권, 세 권. 지금 그녀가 쓰고 있는 건 7권째 가계부였습니다. 25년의 무게가 그 얇은 공책들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직도 그 거지 같은 짓 하나? 침실 문이 열리며 남편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쏟아졌습니다. 60살 도윤이 부스스한 머리로 거실로 나왔어요. 그의 얼굴엔 잠이 덜 깬 짜증과 비아냥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볼펜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어요.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영수증을 정리할 뿐이었어요. 25년째 그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어. 누가 보면 우리 집이 거지 집인 줄 알겠다. 도윤이 냉장고 문을 거칠게 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밖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회사 사람들 앞에서는 인자한 미소를 짓고 이웃들에게는 예의 바른 신사였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의 그는 달랐어요. 서진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사람, 그녀의 경제권까지 철저히 감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진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계부를 덮으려다가 문득 손을 멈췄어요. 머릿속에 며칠 전 전화 통화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진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약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폰 너머로 들리는 숨소리조차 가빠 보였습니다. 강서방이 요즘도 내 속 썩이냐? 서진은 그때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말이다. 무슨 서류 같은데 도장 찍어준 일 없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뭔가를 확인하려는 듯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톤이었어요. 아비는 절대 그런 일 없다.
알겠지? 그 말의 의미를 서진은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왜 아버지가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지, 왜 그렇게 목소리가 떨리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저 예, 아버지라고만 대답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벽 식탁에 앉아 그 기억을 떠올리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뭔가 중요한 걸 놓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버지의 그 떨리는 목소리, 그 조심스러운 질문, 그 단호한 당부, 모든 게 의미심장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진이 가계부를 덮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진의 폰이 울렸습니다. 동시에 거실 소파에 놓인 남편의 폰도 울렸어요. 새벽 4시 2개의 폰이 동시에 울리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서진이 급하게 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건 병원 번호였어요. 윤성만 환자 보호자분, 긴급 호출입니다. 호흡곤란 증세로 응급 상황입니다. 즉시 병원으로 오십시오. 서진의 손에서 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위험하다는 거였습니다. 여보, 서진이 급하게 남편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가 위급하시대요.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해요. 하지만 남편은 자기 폰을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의 폰 화면에는 전혀 다른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강 사장님, 내일 골프 티오프 시간 확정되었습니다. 아침 7시 30분, 박창호 상무 올림. 도윤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박창호 상무. 그는 도윤이 몇 달째 공들여 접대하던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그 사람과의 골프 약속은 도윤에게 회사 인생이 걸린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여보, 들었어요? 아버지가 지금 위급하다고요. 서진이 다시 한번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차갑게 대답했어요. 장인어른 일은 당신만 가면 되잖아. 나는 내일 중요한 약속이 있어. 여보, 제발. 아버지가 위급하다니까요. 호흡곤란이래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위급하면 의사들이 알아서 하겠지. 나는 내일 박 상무님 골프 접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이번 기회 놓치면 승진물 건너가. 당신이나 잘 다녀와. 도윤은 그 말을 남기고 다시 침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서진의 귀에 쿵 하고 울렸어요. 서진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폰이 계속 울렸어요. 병원에서 다시 전화가 온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바로 전화를 받지 못했어요.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여전히 영수증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노란색 종이와 흰색 종이. 25년의 기록. 25년 동안 그녀가 해온 모든 것들이 그 종이 위에 적혀 있었어요. 서진이 천천히 폰을 귀에 가져갔습니다. 네, 지금 바로 갈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말라 있었어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겉옷을 걸치며 식탁을 돌아봤습니다. 25년째 앉아있던 그 자리, 25년째 정리하던 그 영수증들, 25년째 적어온 그 가계부,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뭔가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아버지의 떨리던 목소리, 아버지의 조심스러운 질문,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남편이 보여준 차가운 태도, 모든 게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어요. 그녀는 어둠 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혼자서 택시 안 서진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꽉 쥔 손가락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창밖으로 새벽거리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4시 30분,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어요. 기사님, 더 빨리 갈 수 없을까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손님, 지금도 최대한 빨리 가고 있습니다.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아버지, 제발 괜찮으시길. 제발 제가 도착할 때까지만 버텨주시길. 그녀는 속으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남편이 함께 오지 않는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아니, 사실은 믿겼습니다. 25년을 살아오면서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남편에게 중요한 건 체면이었습니다. 밖에서 보이는 모습, 회사에서의 위치, 다른 사람들의 평가, 그것만이 그에게는 전부였어요. 새벽 5시 10분, 서진은 병원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간호사가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환자분이 의식이 오락가락하십니다. 빨리 들어가 보세요. 서진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간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중환자실 문을 열었어요. 침대에 누운 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아버지의 얼굴은 너무나 작아 보였어요. 언제 이렇게 여위셨을까? 서진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 서진이 침대 옆으로 달려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차갑고 가늘었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 손에서 생명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서진을 찾았어요. 서진아.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새어나오는 숨소리가 가빠졌어요. 예, 아버지. 제가 왔어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어요. 아버지의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서진의 뒤를 보는 듯 했어요. 중환자실 문을 향해 시선이 향했습니다. 우리 강서방은 왔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간신히 들렸습니다. 강서방. 사위를 부르는 아버지의 호칭이었어요. 서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골프 접대가 더 중요하다고 승진이 달렸다고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임종을 앞둔 아버지에게 사위가 오지 않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오고 있어요. 서진의 입에서 거짓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곧 도착하실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버지의 눈동자가 천천히 서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 눈빛을 본 순간 서진은 알았어요. 아버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셨습니다. 사위가 오지 않을 거라는 것, 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아버지가 희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산소 마스크 안에서 입술이 움직였어요. 괜찮다. 그 한마디에 서진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힘겹게 손을 움직였습니다. 서진의 손을 잡으려는 듯 떨리는 손을 들어 올렸어요. 서진이 얼른 아버지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버지의 손바닥에서 뭔가 차가운 게 느껴졌어요.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서진의 손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서진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뭔가를 쥐어주었어요. 작고 차가운 금속 물체였습니다. 서진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또렷했어요. 마지막 힘을 다해 말하려는 듯 했습니다. 내 가계부. 서진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가계부. 왜 아버지가 갑자기 가계부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그 노란 상자,
아버지의 숨소리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산소 마스크에 김이 서렸다 사라졌다를 반복했어요. 그 밑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끊어질 듯 말 듯 이어졌습니다. 서진은 아버지의 입술을 똑똑히 보려고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어요. 아버지, 뭐라고 하셨어요? 노란 상자 밑에 뭐가 있어요? 서진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서진의 손을 잡고 있던 그 손이 스르르 풀렸어요. 아버지, 아버지. 서진이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은 감겨 있었어요. 삐. 심전도 기계에서 긴 소리가 울렸습니다. 의료진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간호사가 서진을 밀어냈습니다. 보호자분, 잠시 나가 계세요. 서진은 복도로 밀려났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쾅 닫혔어요. 유리창 너머로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손에는 아버지가 쥐어준 차가운 금속이 여전히 들려 있었습니다. 손을 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작은 열쇠였습니다. 사무용 책상에서 볼 법한 작은 열쇠였어요.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녹이 슬어 있었고 손때가 묻어 있었어요. 서진은 그 열쇠를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노란 상자, 그 밑에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어요. 무슨 뜻일까요? 노란 상자는 그녀가 시댁 영수증을 보관하는 가계부 상자였습니다. 그 밑에 뭐가 있다는 걸까요? 서진의 손이 열쇠를 꽉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그의 표정을 보는 순간 서진은 모든 걸 알았습니다. 보호자분, 의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환자분께서 방금 돌아가셨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의사가 몇 마디 더 말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서진의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만 떠올랐어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쥐어주시던 그 모습, 노란 상자 그 밑에 라고 말씀하시던 그 목소리. 서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중환자실로 들어가 아버지의 침대 옆에 섰어요. 아버지는 편안한 얼굴로 누워 계셨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벗긴 얼굴은 고요했어요. 마치 잠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진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미 차갑게 식어가는 손이었어요. 아버지. 서진의 입에서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서진의 손 안에 든 작은 열쇠만이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서진은 그 열쇠를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한참 만에 남편이 받았어요. 뭐야, 이 새벽에.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서진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알았어. 나 지금 자야 돼. 내일 골프 있잖아. 장례 준비는 당신이 알아서 해. 툭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진은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에는 통화 종료 표시만 떠 있었어요. 그녀는 다시 아버지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속 열쇠를 만졌어요.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3층, 국화꽃 향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서진은 검은 상복을 입고 빈소 앞에 앉아 있었어요.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사흘째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어요. 빈소 한쪽 상주석에는
두 개의 방석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서진이 앉은 자리, 또 하나는 비어 있었어요. 사위가 앉아야 할 자리였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향을 피우고 절을 올린 뒤 서진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런데 사위분은 어디 계신가요?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서진은 준비한 대답을 꺼냈어요. 급한 해외 출장이 있어서요. 곧 돌아올 겁니다. 조문객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의 눈빛에 의심이 담겨 있다는 걸. 오전 10시 두 번째 조문객이 물었습니다. 사위분은 언제 오시나요? 해외 출장 중입니다. 최대한 빨리 오려고 한대요. 서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반복한 거짓말이었어요. 오후 2시 세 번째 조문객. 아니, 장인어른 장례식인데 사위가 없다니. 무슨 출장이 그렇게 급해요?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조문객은 혀를 차며 나갔습니다. 저녁 6시 네 번째 조문객. 사위 자리가 계속 비어있네. 혹시 둘이 사이가 안 좋은 거 아니야? 복도에서 들리는 수군거림이었습니다. 서진의 귀에 또렷하게 들렸어요. 그녀는 가만히 앉아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무감각하게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빈소박 복도, 조문객들의 대화가 계속되었습니다. 저렇게 며칠씩 자리를 비우는 게 말이 되나? 아무리 출장이 급해도. 맞아. 요즘 세상에 3일씩 못 돌아올 출장이 어디 있어. 저 집 사위 원래 좀 그렇다더라. 밖에서는 웃고 다니는데 집에선 차갑다던데. 서진은 그 소리를 들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상복 주머니 속 아버지의 열쇠가 손에 닿았어요.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을 눌렀습니다. 첫째 날 밤 서진은 남편에게 3번 전화했습니다. 모두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장례식장이라도 와주세요. 답장은 없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바쁘다. 발인 날 갈게. 단 6글자였어요. 둘째 날 저녁 서진의 남동생 윤호가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32살 회사원인 윤호는 누나의 초라한 모습을 보는 순간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누나, 매형은 어디 있어요? 윤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묻어 있었어요. 출장 중이야. 서진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출장? 장인 장례식을 3일째 안 오는 게 말이 돼요? 윤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복도의 조문객들이 쳐다봤어요. 윤호야, 목소리 낮춰. 서진이 동생을 진정시켰습니다. 하지만 윤호는 참을 수 없었어요. 안 돼요. 이건 아니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안 왔고 장례식도 안 오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윤호는 복도로 나갔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남편의 번호를 찾았어요.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윤호는 SNS를 열었습니다. 남편 도윤의 계정을 찾았어요. 계정은 비공개였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윤호는 생각했습니다. 매형이 최근에 누구랑 만났을까? 그렇다. 회사 사람들. 골프 치러 간다고 했었죠. 윤호는 도윤의 팔로워 목록을 뒤졌습니다. 회사 관련 사람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그러다 한 계정을 발견했습니다. 박창호 상무. 계정이 공개되어 있었어요. 윤호가 박창호의 SNS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게시물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는 멈췄습니다. 이틀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바로 그날 올라온 게시물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2명의 남자가 골프장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한 명은 박창호 상무,
다른 한 명은 도윤이었습니다. 사진 속 도윤은 골프 트로피를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엔 환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캡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도윤 사장님과 홀인원, 오늘 최고의 날. 윤호가 게시물의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전 11시 45분. 아버지가 돌아가신 시간은 오전 11시 30분이었어요. 정확히 15분 차이였습니다. 윤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빈소로 달려갔어요. 누나. 윤호가 서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것 좀 봐요. 윤호가 핸드폰 화면을 서진에게 내밀었습니다. 서진이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골프장에서 웃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트로피를 든 남편의 얼굴은 너무나 행복해 보였어요. 게시물 시간을 본 순간 서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오전 11시 45분. 아버지가 숨을 거두시고 겨우 15분 후였습니다. 남편은 그 시간에 골프장에서 트로피를 들고 웃고 있었어요.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돌려주려다 그만 놓칠 뻔했어요. 윤호가 얼른 받았습니다. 누나, 이게 말이 돼요? 외할아버지 돌아가신 시간에 골프를 치고 있었다고요? 윤호의 목소리가 격앙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전화해서 오라고 해요. 아니면 내가 직접 찾아가서 끌고 올게요.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됐어. 그냥 내버려둬. 누나. 윤호야. 서진이 동생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놀랍도록 차가웠어요. 그 사진 나한테 보내줘. 그리고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마. 윤호는 누나의 표정을 보고 말을 멈췄습니다. 무언가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누나의 눈빛이, 목소리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진은 다시 빈소로 들어갔습니다. 상주석에 앉아 아버지의 영정을 바라봤어요. 영정 속 아버지는 온화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서진의 손이 상복 주머니로 갔습니다. 아버지의 열쇠를 꺼내 손에 쥐었어요. 작고 차가운 열쇠였습니다. 노란 상자, 그 밑에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서진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윤호가 보내준 스크린샷을 열어봤어요. 골프장에서 환하게 웃는 남편의 모습, 그 옆에 찍힌 시간. 서진은 그 사진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받은 아버지의 사망 진단서를 꺼냈어요. 사망 시각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30분. 두 개의 시간을 나란히 놓고 봤습니다. 11시 30분,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 11시 45분, 남편의 골프 트로피. 15분, 고작 15분 차이였습니다. 서진은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대신 두 개의 파일을 핸드폰 깊숙한 곳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열쇠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조문객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사위가 끝까지 안 오네. 저 집 며느리 불쌍하다. 맨날 혼자서 다 감당하네. 서진은 그 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셋째 날 밤이 깊어갔습니다. 빈 상주석은 여전히 비어 있었어요.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기억하겠다고. 이 모든 것을. 빈 상주석, 수군거리는 사람들, 골프장의 미소, 그리고 15분이라는 시간. 모두 기억하겠다고. 손안의 열쇠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발인을 마친 밤 서진은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집에 오지 않았어요. 피곤하니까 호텔에서 잔다는 문자만 보내왔습니다. 텅 빈 집, 서진은 거실 불을 켰습니다. 익숙한 공간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아니, 어쩌면 처음으로 제대로 보이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서진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 위를 올려다봤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노란 상자가 보였습니다. 25년 동안 그녀가 시댁 영수증을 모아둔 상자였어요. 노란색 표지에 빨간 글씨로 가계부 보관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오래되어 색이 바랜 상자였어요. 서진은 의자를 가져왔습니다. 의자에 올라가 상자를 내렸어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25년의 무게였어요. 상자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먼지를 털어내자 기침이 났어요. 서진은 천천히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7건의 가계부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각 가계부마다 연도가 표지에 적혀 있었어요. 가장 오래된 것은 25년 전 결혼 첫 해의 가계부였습니다. 서진은 가계부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펼쳐보지는 않았어요. 그저 차례로 상자 밖으로 꺼낼 뿐이었습니다. 7건의 가계부를 모두 꺼내자 상자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서진은 멈췄습니다. 상자 바닥에 뭔가 이상한 게 보였어요.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바닥판이 미묘하게 두꺼워 보였어요. 손가락으로 바닥을 눌러봤습니다. 딱딱했어요. 하지만 가장자리를 따라 가느다란 틈이 보였습니다. 서진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으로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바닥판이 살짝 들렸어요. 서진은 조심스럽게 바닥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아래 숨겨진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이중 바닥이었습니다. 상자 안에 또 다른 공간이 숨어 있었어요. 그 공간에는 작은 철제 괴짝이 놓여 있었습니다. 손바닥 2개 크기 정도의 작은 상자였어요. 녹이 슬어 있었고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서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열쇠를 꺼냈습니다. 작고 낡은 열쇠. 손에 쥐고 있던 그 열쇠를 괴짝의 자물쇠 구멍에 넣었습니다. 열쇠가 들어갔습니다. 완벽하게 맞았어요. 서진이 열쇠를 돌렸습니다.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어요. 서진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어요. 손이 떨려서 괴짝 뚜껑을 바로 열 수가 없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뚜껑을 열었어요. 괴짝 안에는 3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 봉투. 두꺼운 갈색 봉투였습니다. 중요 서류라고 적혀 있었어요. 서진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여러 장의 서류가 나왔어요. 가장 위에 있던 건 연대보증 계약서였습니다.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계약서를 찬찬히 읽어 내려갔어요. 연대보증인 윤성만.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채무자 강도윤.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채권액 10억 원.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10억 원. 아버지가 남편의 10억 원 빚을 보증했다는 거였어요. 계약 날짜를 봤습니다. 3년 전이었습니다. 3년 전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들어가기 직전이었어요. 서진은 다른 서류들도 확인했습니다. 대출 계약서, 세안캐피탈이라는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모든 서류에 아버지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USB 메모리. 작은 검은색 USB였습니다. 테이프로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종이에는 아버지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진아, 이걸 꼭 들어봐라. 아비가 바보였다.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어요. 떨리는 손글씨였지만 또렷했습니다. 세 번째, 공책. 얇은 공책이었습니다. 표지에 비밀 장부라고 적혀 있었어요. 서진은 공책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도윤 비자금 내역 사본. 제보자 김경리. 서진은 숨을 삼켰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어요.
꼼꼼한 필체로 적힌 내역들이 나왔습니다. 2022년 3월 5일 대출금 2억 원 인출, 박창호 상무 골프 접대비. 2022년 6월 12일 1,000만 원 인출, 강미라 명품 가방 구입. 2022년 9월 20일 3억 원 인출, 비밀 계좌 이체. 페이지마다 날짜와 금액, 사용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서진은 손이 떨려서 공책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강미라, 신우이의 이름이었습니다. 박창호 상무, 남편이 접대하던 그 사람이었어요. 서진은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총 합계가 적혀 있었어요. 총 사용액 9억 7천만 원. 10억을 빌려서 9억 7천만 원을 이런 식으로 쓴 거였습니다. 서진은 공책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렸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USB를 꽂았어요. 파일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서진은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버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다급하고 간절했어요. 서진은 그런 목소리를 처음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왜 10억이나 되는 돈을 보증해야 하나?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의심스러운 톤이었어요. 서진이 때문입니다. 서진이 재산을 지키려면 이게 꼭 필요합니다. 서진이 재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버님, 요즘 세상이 어떤지 아십니까? 제가 회사에서 보증을 잘못 써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제 재산을 아버님 명의로 옮겨 놓으려는 겁니다. 그러면 서진이 안전하지 않습니까? 남편의 목소리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진심처럼 들렸어요. 그게 정말 우리 서진이를 위하는 거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장인어른을 속이겠습니까? 이건 형식적인 겁니다. 절대 아버님께 피해가는 일 없습니다. 형식적이라는 게 확실한 거지? 예, 제 목숨을 걸고 약속합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았다. 서진이를 위한 거라면 해야지. 아버지의 한숨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서진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만 바라봤어요. 아버지는 알고 계셨습니다. 속았다는 걸. 그래서 녹음을 해두셨어요. 그래서 비밀 장부를 구해두셨습니다. 그래서 열쇠를 남기셨어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아버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식탁 위에는 3가지 증거가 놓여 있었습니다. 연대보증 원본, 녹음 파일, 비자금 장부. 아버지가 남긴 완벽한 무기였습니다. 서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어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최미나 변호사를 찾았어요. 평판 좋은 변호사였습니다. 서진은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상담 예약하고 싶은데요. 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내일 아침 첫 시간에 가능할까요? 급한 일입니다. 통화를 마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진은 다시 식탁을 봤습니다. 7건의 낡은 가계부,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3가지 증거. 25년과 3년. 그녀의 기록과 아버지의 기록. 모든 게 준비되었습니다. 서진은 모든 걸 조심스럽게 다시 괴짝에 넣었습니다. 자물쇠를 잠갔어요. 열쇠를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거였어요. 서진은 괴짝을 상자 안에 다시 넣었습니다. 가계부들로 덮었어요. 상자를 다시 장롱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어.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피곤한 듯 했어요.
서진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거실을 지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진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서진은 거실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손 안에 열쇠가 쥐어져 있었어요. 차갑고 단단한 열쇠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서진은 변호사 사무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건물 3층 최미나 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손에는 큰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아버지가 남긴 3가지 증거가 들어 있었어요. 연대보증 서류, USB 녹음기, 비자금 장부.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예약하신 서진 씨 맞으십니까? 접수 직원이 물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상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깔끔한 책상과 의자, 벽면 가득한 법률 서적들이 보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며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미나 변호사입니다. 앉으세요. 서진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미나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까요? 25년의 결혼 생활을, 아버지의 임종, 장례식장의 빈자리,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서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유품으로 이걸 남기셨어요. 서진은 가방에서 철제 괴짝을 꺼냈습니다. 열쇠로 자물쇠를 열었어요. 안에서 서류들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미나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미나가 서류를 내려놓고 서진을 봤습니다. 남편분이 장인어른을 속여서 10억 원 연대보증을 받은 거군요. 네.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도 들어보세요. 서진이 USB를 꺼냈습니다. 미나는 컴퓨터에 연결했어요.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남편의 간절한 목소리, 아버지의 의심스러운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어요. 서진이를 위한 겁니다. 형식적인 겁니다. 정말 우리 서진이를 위하는 거냐? 녹음이 끝났습니다. 미나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서진이 비자금 장부를 꺼냈습니다. 미나가 공책을 펼쳤어요. 페이지를 넘기며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박창호 상무 접대비, 강미라 명품 가방 구입, 비밀 계좌 이체. 미나가 중얼거렸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의 총액을 봤어요. 9억 7천만 원. 미나는 공책을 덮었습니다. 서진을 똑바로 봤어요. 서진 씨,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미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남편분이 장인어른을 기망하여 연대보증 서류의 도장을 받았고 이 비밀 장부는 횡령의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서진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게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미나가 서류를 다시 펼쳤어요. 장인어른의 이름으로 10억을 빌려서 실제로는 개인 접대비와 가족 사치품 구입에 썼습니다. 회사 돈도 아니고요. 이건 배임과 횡령이 복합적으로 얽힌 중범죄입니다. 그럼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나요? 미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서진 씨,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3가지입니다. 미나가 손가락을 펼쳤습니다. 첫째, 이 녹취록을 근거로 연대보증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기망당에 서명하셨으니까요. 둘째, 이 비밀 장부를 근거로 남편분을 횡령과 배임으로 형사 고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전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 은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서진은 숨을 삼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미나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이 장부가 어떻게 나온 건지 출처가 명확해야 합니다. 서진 씨, 이 장부는 누가 만든 건가요? 서진은 장부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제보자 김경리라는 글씨를 가리켰어요. 제 남편 회사에 김경리라는 분이 계셨어요.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들었습니다. 아, 미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분을 찾아야겠네요. 증인으로 세워야 합니다. 찾을 수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회사 격리였다면 기록이 남아있을 겁니다. 미나가 메모를 했습니다. 서진 씨,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미나가 펜을 내려놓고 서진을 봤습니다. 이 증거들은 완벽합니다. 장인어른께서 남편분의 모든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카드를 남기셨어요. 법정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미나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법정 싸움은 길고 힘듭니다. 남편분이 저항할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릴 거예요. 견딜 수 있으시겠어요? 서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미나를 똑바로 봤어요. 변호사님, 제 아버지가 임종 직전에 이걸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제 남편은 아버지 임종 때 골프를 쳤습니다. 장례식에도 사흘 내내 안 왔어요. 그 사람에게 저희 아버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서진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어요. 25년 동안 저는 모든 걸 참았습니다. 매일 새벽 가계부를 쓰면서 시댁돈을 아끼면서 남편 체면 세워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 서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정산할 차례입니다. 미나는 서진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미나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일단 김경리 씨부터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연대보증 무효 소송과 형사 고발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서진 씨, 미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법정에서는 감정보다 기록이 중요합니다. 기록이요? 네. 앞으로 남편분과의 모든 대화를 기록하세요.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모든 걸 저장하세요. 그리고 미나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시어머니나 시댁 식구들과 관련된 일이 생기면 그것도 모두 기록하세요. 영수증, 간병일지 모든 게 증거가 됩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서진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손에는 빈 가방만 들려 있었어요. 모든 증거를 변호사에게 맡겼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서니 햇빛이 눈부셨어요. 서진은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기록. 미나가 한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25년 동안 그녀가 해온 건 바로 그거였습니다. 기록하는 것. 매일 새벽 영수증을 분류하고 가계부에 적는 것. 모든 걸 기록하는 것. 그 기록들이 이제 무기가 되는 거였어요. 서진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남편에게서 온 문자가 보였어요. 오늘 저녁 늦는다. 저녁 먹지 마. 서진은 그 문자를 캡처했습니다. 저장했어요. 기록의 시작이었습니다. 서진은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2주일 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쓰러지셨대. 병원으로 가봐.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명령하듯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진은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공책이 들려 있었어요. 변호사 미나가 준비해준 간병일지였습니다. 모든 걸 기록하세요. 미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6층, 시어머니는 중환자실에 누워 계셨습니다. 폐렴이 악화되었다고 했어요. 산소 호흡기를 착용하고 계셨습니다. 남편과 시누이 미라가 복도에 서 있었어요. 왔어? 남편이 서진을 봤습니다. 표정은 무덤덤했어요. 어머님 상태가 어떠세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의사가 위중하대. 누가 좀 지켜야 할 것 같은데. 남편의 말투는 건조했습니다. 마치 남의 일처럼 들렸어요. 제가 할게요.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당신이 해. 나는 회사 일이 있어서. 남편은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시누이 미라도 따라 나갔어요. 언니, 나도 급한 약속 있어서. 잘 부탁해. 미라가 핸드백을 들며 말했습니다. 병원에 온 지 30분도 안 되어 둘 다 떠났어요. 서진은 혼자 남았습니다. 중환자실 옆 보호자 대기실, 서진은 그곳에 짐을 풀었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어요.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간병일지. 서진은 공책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날짜를 적었어요. 2025년 3월 15일 오후 2시. 시어머니 배정임, 폐렴 악화로 중환자실 입원. 그 아래 적었습니다. 보호자 며느리 서진. 남편과 시누이는 입원 30분 만에 퇴장. 기록의 시작이었습니다. 서진은 시어머니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서진을 봤어요. 서진아, 너가 왔구나.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네, 어머님. 제가 여기 있을게요. 서진이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도윤이는 회사 일이 급하다고 했어요. 곧 올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오지 않을 게 뻔했어요. 시어머니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그날부터 서진의 24시간 간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오후 3시 간호사가 들어와 시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서진은 공책에 적었어요. 오후 3시 혈압 측정, 수치 정상, 담당 간호사 이름 박수진. 오후 5시 저녁 식사 시간. 시어머니는 드시지 못했습니다. 서진은 적었어요. 오후 5시 식사 거부, 기력 저하. 오후 6시 서진은 약국에서 영양제를 샀습니다. 25,000원이었어요. 영수증을 챙겼습니다. 공책에 붙였어요. 오후 6시 영양제 구입. 금액 25,000원. 결제 서진 개인 카드. 저녁 7시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상태 많이 안 좋으세요. 올 수 있어요? 답장이 왔습니다. 바빠. 당신이 알아서 해. 서진은 그 문자를 캡처했습니다. 저장했어요. 공책에 시간과 함께 기록했습니다. 밤 10시 시어머니가 기침을 했습니다. 서진은 물을 떠다 드렸어요. 등을 쓸어드렸습니다. 고맙다, 서진아. 시어머니가 작게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편히 쉬세요. 서진은 밤새 시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의자에 앉아 졸았어요. 1시간마다 깨서 시어머니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걸 공책에 적었어요. 이틀째 시누이 미라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새언니,
엄마 카드로 내 네일아트 결제 좀 해줘. 15만 원이야. 서진은 그 문자를 읽고 캡처했습니다. 답장을 보냈어요. 미라 씨, 지금 어머님이 위중하세요. 병원에 와보시는 게 어때요? 미라의 답장이 왔습니다. 바빠서 못 가. 그냥 결제만 해줘. 서진은 그 문자도 캡처했습니다. 공책에 붙였어요. 2025년 3월 17일 오전 10시. 신우이 미라, 병원 방문 없음. 네일아트 결제 요구. 서진은 결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걸 기록했어요. 3일째, 의사가 진료를 왔습니다. 서진은 의사에게 물었어요. 상태가 어떤가요?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책에 적었어요. 2025년 3월 18일 오전 9시. 담당 의사 진료. 환자 상태 악화. 지속적 관찰 필요. 오후 서진은 병원비를 냈습니다. 300만 원이었어요.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병원비 300만 원 나왔어요. 그래, 당신 카드로 내. 제 카드로요? 응. 나중에 정산하면 되잖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진은 자기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영수증을 받았어요. 공책에 붙였습니다. 2025년 3월 18일 오후 2시. 병원비 300만 원 결제. 결제자 며느리 서진. 나흘째 밤 11시. 시어머니가 잠깐 깨어났습니다. 서진의 손을 잡았어요. 서진아. 네, 어머님. 내가 미안하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그동안 너한테 못되게 굴었지.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놈 말고 너가 내 딸이나 마찬가지인데. 서진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저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편히 쉬세요. 시어머니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 안 있어 깊은 잠에 빠졌어요. 서진은 공책을 펼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적었어요. 2025년 3월 19일 밤 11시. 시어머니 각성. 며느리에게 사과의 말 전함. 적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울었어요. 소리 없이 시어머니가 깨지 않도록. 일주일째 남편은 단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신우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서진은 매일 간병용품을 샀습니다. 물티슈, 기저귀, 영양제. 모두 자기 돈으로 샀어요. 모든 영수증을 챙겼습니다. 공책에 붙였어요. 2025년 3월 21일 간병용품 구입. 물티슈 8,000원, 기저귀 2만 원, 영양제 3만 원. 총 5만 8천 원. 결제 서진 개인 카드. 열흘째 시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사가 가족들을 부르라고 했어요. 서진은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위급하대요. 빨리 오세요. 알았어. 가고 있어. 하지만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3시간이 지났어요. 서진은 다시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신우이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어요. 서진은 혼자 시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밤 10시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눈을 떴습니다. 서진의 손을 잡았어요. 서진아, 고맙다. 어머님, 너는 정말 착한 애야. 시어머니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눈이 감겼어요. 어머님, 서진이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시어머니 배정임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복도에서 혼자 앉아있던 서진은 공책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기록을 적었어요. 2025년 3월 25일 밤 10시 15분. 시어머니 배정임 별세. 임종씨 배우자와 딸 부재. 임종 지킨 사람 며느리 서진. 서진은 공책을 덮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돌아가셨어요. 10분 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뭐, 지금? 네. 1시간 전에 연락드렸는데 안 왔잖아요. 아, 미팅이 길어져서. 알았어. 지금 간다고. 서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통화 내역을 캡처했어요. 저장했습니다. 1시간 후 남편이 도착했습니다. 시누이 미라도 함께 왔어요. 어머니, 남편이 영안실로 달려갔습니다. 큰 소리로 울었어요. 미라도 울었습니다. 엄마, 하고 소리쳤어요. 서진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연기였습니다. 모든 게 연기였어요. 서진은 주머니에서 공책을 꺼냈습니다. 만졌어요.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열흘간의 완벽한 기록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진은 영안실 앞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남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영안실에 잠깐 들렀다가 피곤하니까 집에 가서 자야겠다며 돌아갔어요. 시누이 미라도 1시간 만에 너무 힘들어서 못 있겠다며 나가버렸습니다. 오전 9시 서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 행정실에서 온 전화였어요. 보호자분, 어머님 사망진단서 발급되었습니다. 1층 원무과로 오시면 됩니다. 서진은 원무과로 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서류를 건넸어요. 여기 서명하시고 가져가세요. 서진은 서류를 받았습니다. 사망진단서. 종이 위에 시어머니의 마지막이 적혀 있었어요. 사망 일시 2025년 3월 25일 오후 10시 15분. 서진은 그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어젯밤 남편에게 보낸 문자 시간을 봤습니다. 오후 9시 40분. 어머님 위급. 빨리 오세요.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사망진단서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저장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사망진단서 나왔어요. 장례 준비 어떻게 할까요? 아, 그거 내가 알아서 할게. 어머니 장례는 제대로 치러야지. 남편의 목소리는 의욕적이었습니다. 어제의 피곤한 목소리와는 달랐어요. 오전 10시 남편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머리 손질까지 하고 왔습니다. 장례식장은 특실로 잡았어. VVIP 호실이야. 남편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문객 명단도 정리했어. 회사 임원들, 정재계 인사들. 다 올 거야. 남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는 게 아니라 행사를 준비하는 것 같았어요. 여보,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제 제가 연락드렸을 때 왜 안 왔어요?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급한 일이 있었다니까. 그만 좀 따지고 장례나 준비해. 남편은 돌아서서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누군가와 통화하며 웃었습니다. 예, 박상무님. 어머니 장례식에 꼭 오셔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진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SNS 알림이었습니다. 남편이 핸드폰 화면을 봤어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아, 기사 잘 나왔네.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서진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기사? 무슨 기사일까요?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서진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강도윤 봉사라고 쳤습니다.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장 위에 지역 신문 기사가 보였어요. 강도윤 장학재단 이사장, 어머니 추모하며 연탄 봉사활동. 서진은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사진이 나왔어요.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연탄을 든 채 포즈를 취하고 있었어요. 옆에는 지역 신문 기자가 서 있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읽었습니다. 강도윤 장학재단 이사장은 어제 오후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독거노인 가정에 연탄 배달 봉사를 진행했다. 어제 오후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 하단에 게시 시간이 적혀 있었어요. 2025년 3월 25일 오후 10시 15분 게시. 서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시간은 오후 10시 15분이었습니다. 남편이 SNS에 봉사활동 사진을 올린 시간은 오후 10시 5분이었어요. 고작 10분 차이였습니다. 서진은 다시 기사를 읽었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봤어요. 사진 속 남편은 깔끔한 봉사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땀 한 방울 없었어요. 화장한 얼굴이 선명했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기사에 적힌 문구였습니다. 서진은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어제 오후 9시 40분 서진은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위급하세요. 빨리 오세요.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에 남편은 어디 있었을까요? 연탄 봉사 현장이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기사를 쓰고 SNS에 올리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숨을 거두는 바로 그 순간에 서진은 기사를 캡처했습니다. 저장했어요. 사망진단서 사진 옆에 나란히 놓고 봤습니다. 오후 10시 5분 SNS 게시. 오후 10시 15분 시어머니 사망. 10분. 고작 10분 차이였습니다.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곧 눈물을 닦았어요. 남편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야, 서진아. 남편이 밝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화환 주문 좀 확인해봐. 50개 정도 들어올 것 같은데.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계속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조문객들에게 연락하고 장례식장 배치를 확인하고 화환 위치를 지시했어요. 어머니 영정 사진은 제일 잘 나온 걸로. 그리고 근조 화환은 크기 순으로 배치해. 남편의 목소리는 신이 나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장례식장으로 이동했습니다. 특실이었습니다. 넓고 화려한 공간이었어요. 서진의 아버지 장례식 때와는 비교도 안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VVIP 호실이야. 어때, 괜찮지? 남편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곧 화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재계 인사들의 이름이 적힌 화환들이었어요. 1개, 2개, 10개, 20개. 빈소가 화환으로 가득 찼습니다. 좋아, 이 정도면 됐어. 남편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4시 조문객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빈소 입구에 서서 조문객을 맞이했어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가시다니 정말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조문객들은 남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강 사장님, 힘내십시오. 좋은 곳으로 가셨을 겁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서진은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연기였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어요. 오후 6시 기자가 왔습니다. 지역 신문 기자였어요. 어제 봉사활동을 취재했던 바로 그 기자였습니다. 강 사장님, 어머님 장례식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기자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네,
어머니께서 평소 덕을 많이 베푸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남편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강 사장님께서도 어제 봉사활동하시던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은 것 뿐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남편의 슬픈 표정이 사진으로 찍혔어요. 서진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화장실로 갔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헬쑥하고 지친 얼굴이었어요. 눈 아래 다크서클, 마른 입술, 생기 없는 눈동자. 서진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열었어요. 사망진단서 사진, SNS 기사 캡처, 남편이 기자와 찍은 사진. 모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변호사 미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추가 증거 보냅니다. 사진 3장을 첨부했어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곧 미나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완벽한 증거네요. 준비는 거의 끝났습니다. 서진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화장실을 나와 빈소로 돌아갔어요. 남편은 여전히 조문객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웃으며 악수하고 슬픈 표정을 지으며 눈물을 닦았어요. 서진은 상주석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영정을 바라봤어요. 영정 속 시어머니는 온화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서진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끝날 거예요. 밤 10시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SNS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조문객 진짜 많이 왔다. 화환도 엄청 왔고, 역시 우리 어머니 인복이 좋으셨어. 남편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주머니 속 핸드폰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안에는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의 임종, 그리고 시어머니의 임종. 2번의 배신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장례 둘째 날 아침, 남편은 일찍부터 분주했습니다. 여기 화환 위치 바꿔. 큰 거 앞으로, 작은 거 뒤로. 남편이 장례식장 직원들에게 지시했어요. 화환 배치에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빈소 한쪽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중요한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저기 국회의원님 화환은 제일 앞에 놓아야지. 그리고 사진기자 오면 이쪽 각도에서 찍게 해. 남편의 목소리는 생기가 넘쳤습니다. 오전 10시 신우이 미라가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검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오빠, 조의금 많이 들어왔어? 미라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응, 어제만 2천만 원 넘게 들어왔어.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와, 대박. 우리 엄마 인기 많으시네. 미라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서진은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전 11시 남편이 서진을 불렀습니다. 야, 서진아. 오늘 기자 또 온대. 옷 좀 제대로 입어. 사진 찍힐 텐데 우리 집 체면이 있잖아.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옷을 다시 입었어요. 단정한 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헬쑥한 얼굴이 보였어요. 화장을 하지 않아서 창백했습니다. 서진은 화장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더 진실했어요. 오후 1시 조문객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입구에 서서 모든 사람을 맞이했어요. 슬픈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갑작스럽게 가셔서 마지막까지 곁을 지켰는데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조문객들은 남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효자시네요. 마지막까지 곁을 지키셨다니. 어머님도 좋은 곳 가셨을 겁니다. 남편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었어요. 서진은 멀리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마지막까지 곁을 지켰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 임종 때 연탄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열흘 동안 단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모두 남편의 말을 믿었어요. 오후 3시 기자가 도착했습니다. 강 사장님, 오늘도 조문객이 정말 많으시네요. 기자가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네, 어머니께서 평소 주변 분들께 잘하셨거든요. 남편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강 사장님 들으니까 조의금 일부를 장학재단에 기부하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께서 평소 어려운 학생들을 많이 도우셨어요. 그 뜻을 이어받아 조의금 중 일부를 강도윤 장학재단에 기부하려고 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남편의 슬프지만 의연한 표정이 찍혔어요. 기자가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얼마 정도 기부하실 예정이신가요? 5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서진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어제까지 들어온 조의금이 2천만 원이 넘었어요. 오늘 또 얼마나 들어올지 모릅니다. 아마 3천만 원은 넘을 거였어요. 그중 500만 원을 기부한다는 거였습니다. 6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기자는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어머님도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할 뿐입니다. 남편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더 많은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남편과 빈소, 그리고 가득한 화환들이 사진으로 찍혔어요. 기자가 서진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사진 한 장 찍어도 될까요?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진은 사양할게요.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기자는 물러났습니다. 남편이 서진을 노려봤어요.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오후 5시 정재계 인사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강 사장님, 조회 표합니다. 한 사람이 두꺼운 봉투를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남편이 공손하게 봉투를 받았어요. 어머님 장례를 이렇게 성대하게 치르시다니. 역시 효자시네요.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겸손했지만 표정은 자랑스러웠어요. 또 다른 인사가 다가왔습니다. 역시 두꺼운 봉투를 건넸어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조의금 봉투가 계속 쌓였습니다. 하나, 둘, 셋. 테이블 위에 봉투들이 산처럼 쌓여갔어요. 남편은 봉투를 셀 때마다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녁 7시 조문객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빈소는 북적였어요. 사람들의 목소리, 향타는 냄새, 화환의 꽃향기가 뒤섞였습니다. 남편은 쉬지 않고 사람들을 맞이했어요. 악수하고 인사하고 명함을 주고받았습니다. 박 이사님 오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김 부장님, 이렇게 먼 곳에서 와주시다니. 최 사장님, 다음에 꼭 한번 뵙겠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활기찼습니다. 슬픔보다는 사교의 자리 같았어요. 서진은 상주석에 앉아 그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신우이 미라는 친구들과 복도에서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녁 9시 조문객들이 대부분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조의금 봉투들을 모았습니다. 한 곳에 모아놓고 세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남편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오늘만 1,500만 원 들어왔네. 합치면 3,500만 원이야. 남편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신우이 미라가 달려왔어요. 오빠, 진짜? 3,500만 원? 응. 내일도 더 들어올 거야. 와, 대박. 미라가 환호했습니다. 서진은 그 모습을 보며 일어섰습니다. 화장실로 향했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변호사 미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발인 후 정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 부탁드립니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준비 완료했습니다. 내일 오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서진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봤어요.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화장실을 나와 빈소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조의금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미라는 옆에서 봉투를 세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시어머니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영정 속 시어머니는 온화하게 웃고 계셨어요. 서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절을 올렸어요. 어머님, 내일이면 끝납니다.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밤 11시, 빈소는 조용해졌습니다. 조문객들은 모두 돌아갔어요. 남편과 미라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빠, 기사 나왔어. 미라가 소리쳤습니다. 어디? 남편이 미라의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화면에는 남편의 사진이 크게 나와 있었습니다. 제목이 보였어요. 효자 기업인 강도윤, 모친 장례 조의금, 일부 장학재단 기부 약속? 좋은데? 사진도 잘 나왔어. 남편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이거 SNS에 공유해도 돼? 당연하지. 많이 퍼뜨려. 남편과 미라는 기사를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핸드폰 화면을 보며 웃었습니다. 서진은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무대였습니다. 모든 게 무대였어요. 화려한 화환, 북적이는 조문객, 카메라 플래시, 기사, SNS. 남편이 만든 완벽한 무대였습니다. 하지만 내일이면 그 무대가 무너질 거였어요. 서진은 상주석에 앉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정산의 날을, 모든 것이 밝혀질 그날을. 주머니 속 핸드폰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안에는 25년의 기록과 아버지가 남긴 증거, 그리고 열흘간의 간병 일지가 모두 담겨 있었어요. 서진은 가만히 앉아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발인날 아침, 2025년 3월 28일. 장례식장 정산실, 남편이 큰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조의금이 든 가방이었어요. 자, 다들 모였으니까 정산하자. 남편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방 안에는 신우이 미라, 남편의 친구 박창호 상무, 그리고 어제 취재했던 기자가 있었어요. 남편이 특별히 부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진도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지퍼를 열었습니다. 조의금 봉투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어요. 총 4,200만 원입니다. 예상보다 많이 들어왔네요. 남편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빠, 대박이다. 미라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자, 그럼 어머니가 남기신 돈이니까 공평하게 나누자. 남편이 봉투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만요.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서진에게 향했어요. 왜? 남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전에 정산할 게 있어요. 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정산? 제가 그동안 쓴 돈이요. 서진은 자기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7권의 낡은 공책이었어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공책들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먼지가 날렸어요. 오래된 공책들이었습니다. 이게 뭔데? 남편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25년간 제가 쓴 가계부입니다. 서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가계부를 펼쳤어요. 빼곡히 적힌 글씨들이 보였습니다. 2000년 3월 5일 시어머니 병원비 30만 원. 서진이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2000년 5월 12일 신우이 미라 학원비 50만 원. 페이지를 넘겼어요. 2001년 8월 7일 시댁 제사 비용 80만 원.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기며 읽었습니다. 2005년, 2010년, 2015년. 서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25년 동안 제가 시댁에 쓴 돈 총 5억 3천만 원입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미라가 비웃었어요. 언니, 그게 뭐라고? 그림 일기장 가지고 유세 떠는 거야? 그림 일기장이라고요? 서진이 미라를 봤습니다. 그럼 이건 뭘까요? 서진이 다시 가방에 손을 넣었습니다. 또 다른 공책을 꺼냈어요. 얇지만 무거워 보이는 공책이었습니다. 이건 제 아버지가 남기신 장부입니다. 쿵 하고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어요. 당신들이 진짜 봐야 할 건 제 기록이 아니라 제 아버지가 남기신 당신의 기록입니다. 서진이 공책을 펼쳤습니다. 비자금 장부, 제보자 김경리. 첫 페이지를 소리내어 읽었어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2022년 3월 5일 대출금 2억 원 인출. 박창호 상무 골프 접대비. 서진이 계속 읽었습니다. 박창호 상무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뭐야 이게? 2022년 6월 12일 1,000만 원 인출. 강미라 명품 가방 구입. 미라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언니 그게 총 사용액 9억 7천만 원. 서진이 마지막 페이지를 보여줬습니다. 10억을 빌려서 9억 7천만 원을 이렇게 쓰셨더군요. 기자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야. 그게 어디서 나온 건데? 어디서 나왔냐고요? 서진이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 아버지 이름으로 된 연대보증 계약서 원본입니다. 두꺼운 서류가 테이블에 놓였어요. 남편이 서류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열쇠와 함께. 서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당신이 아버지를 속여서 도장을 받았죠. 10억 원 연대보증을요. 아니야. 장인어른이 원해서 해드린 거야.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원하셨다고요? 서진이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럼 이것도 들어보시죠. 서진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스피커 버튼을 눌렀어요. 방 안에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녹음된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서진이를 위한 겁니다. 형식적인 겁니다. 절대 아버님께 피해갈 일 없습니다. 정말 우리 서진이를 위하는 거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예, 제 목숨을 걸고 약속합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방 안이 얼어붙었어요.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만 벙긋거릴 뿐이었어요. 미라는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박창호 상무는 슬그머니 문 쪽으로 움직였어요. 기자는 계속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정산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여성이 들어왔어요. 최미나 변호사였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미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서진 씨의 변호인 최미나입니다. 남편이 미나를 봤어요.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변호사? 네. 강도윤 씨. 미나가 서류 가방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방금 들으신 녹취는 귀하의 사기죄를 입증하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사기? 네. 윤성만 씨를 기망하여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미나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또한 이 비자금 장부는 횡령의 결정적 증거입니다. 대출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아니.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시죠. 미나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윤성만 씨의 연대보증은 기망에 의한 것이므로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전액 무효 처리됩니다.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귀하의 전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오늘 오전 10시에 집행되었습니다. 미나가 시계를 봤어요. 지금 11시니까 이미 1시간 전에 집행되었네요. 남편이 비틀거렸습니다. 의자를 잡고 겨우 중심을 잡았어요. 또한 사기와 횡령 혐의로 형사고발도 접수되었습니다. 형사고발? 네. 곧 검찰 조사를 받으실 겁니다. 미나가 서류를 덮었습니다. 박창호 상무가 문으로 달려갔어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박 상무님 가시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어요. 박창호가 멈췄습니다. 이 장부에 상무님 이름도 여러 번 나옵니다. 골프 접대비로 수억 원이 들어갔더군요. 박창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는 몰랐어. 박창호가 문을 열고 뛰쳐나갔어요. 기자가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서진은 조이금 가방으로 다가갔습니다. 가방에서 영수증 뭉치를 꺼냈어요. 얇은 공책도 함께 꺼냈습니다. 시어머니 병원비 300만 원, 간병용품비 150만 원, 장례비용 제 부담분 200만 원. 서진이 영수증들을 하나씩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총 650만 원입니다. 이건 제가 쓴 돈이에요. 서진이 조이금 가방에서 650만 원을 꺼냈습니다. 이건 제 돈이고요. 남은 돈을 가방에 다시 넣었어요. 나머지는 아버님의 빚을 갚는 데 쓰세요. 서진이 가방을 남편 쪽으로 밀었습니다. 남편은 주저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라는 울고 있었습니다. 언니, 나는 몰랐어. 오빠가 그냥. 미라 씨. 서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기 네일아트 영수증도 있어요. 15만 원. 어머님 임종 때 보내신 거죠. 미라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서진은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미나도 함께 일어났어요. 그럼 저희는 이만. 서진이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진아. 남편이 서진을 불렀습니다. 서진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참았어요. 이제 끝이에요. 서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제가 되찾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정산실 안에는 무너진 남편과 우는 미라, 그리고 사진을 찍는 기자만 남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2개의 장부가 놓여 있었습니다. 25년의 기록과 3년의 진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서는 서진의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아, 잠깐만.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급하게 뛰어나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서진은 멈춰섰습니다. 돌아보지는 않았어요. 남편이 숨을 헐떡이며 다가왔습니다. 서진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서진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남편을 봤어요. 남편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었습니다.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정장 단추는 하나가 떨어져 나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를요? 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거 말이야. 오해야. 다 오해라고. 남편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일은 정말 형식적인 거였어. 진짜로 서진이 내 재산을 지키려고. 형식적이었다고요? 서진이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럼 그 10억은 어디로 갔죠? 왜 박창호 상무 골프 접대비로 나갔어요? 왜 미라 명품 가방 값으로 나갔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만 벙긋거렸어요. 그리고 아버지 임종 때는요? 서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당신은 어디 있었죠? 그건 골프장이었죠. 박상무랑 홀인원하고 트로피 들고 웃고 있었어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임종 때는요? 서진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연탄 봉사하면서 사진 찍고 있었죠. SNS에 올리고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는다고 하면서요. 나는 제가 전화했어요. 어머님 위급하시다고. 빨리 오라고.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오지 않았어요. 사진 찍느라 바빴을 테니까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25년이에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5년 동안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가계부를 썼어요. 시댁 영수증 정리하고 아껴 쓰고 당신 체면 세워주고. 서진아, 나는. 그런데 당신은 제 아버지를 속였어요. 10억을 사기쳤어요. 그리고 아버지 임종도 어머니 임종도 안았어요. 서진의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서진이 돌아섰습니다. 서진아. 남편이 서진의 팔을 잡았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서진은 팔을 뿌리쳤습니다. 용서요? 서진이 남편을 봤습니다. 눈빛은 차가웠어요. 당신이 용서를 구할 사람은 저가 아니에요. 제 아버지예요. 장인어른은 이미 돌아가셨죠. 그래서 더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서진은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남편의 우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멈추지 않았어요. 변호사 미나가 차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미나가 차 문을 열어줬습니다. 서진은 차에 탔어요. 창문 너머로 장례식장이 보였습니다. 남편은 입구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묶고 울고 있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미나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산소로 가주세요. 알겠습니다. 1시간 후 차는 산 중턱에 멈췄습니다. 서진은 차에서 내렸어요.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산길을 올랐습니다. 미나가 함께 걸었어요. 5분쯤 걸었을까요? 아버지의 산소가 보였습니다. 새로 만든 산소였어요. 봉분 앞에 비석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고 윤석만 지묘.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절을 올렸어요. 아버지 왔어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방에서 철제 괴짝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그 괴짝이었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이거요. 덕분에 모든 걸 밝힐 수 있었어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제 걱정을 하셨을까요? 얼마나 준비하셨을까요? 괴짝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아버지. 진작 알아챘어야 했는데. 서진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온몸으로 울었어요. 미나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서진을 지켜봤습니다. 한참 후 서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산소 옆에 작은 구멍을 팠어요. 작은 삽으로 조심스럽게 흙을 파냈습니다. 구멍이 어느 정도 깊어지자 괴짝을 그 안에 넣었습니다. 이제 돌려드릴게요. 아버지 것이니까요. 괴짝 위로 흙을 덮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 덮고 나니 작은 봉분처럼 보였어요. 서진은 그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산소 주변의 풀들이 흔들렸어요. 서진은 가방에서 또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7건의 낡은 가계부였습니다. 이것도 이제 태울게요. 서진이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가계부에 불을 붙였어요. 종이가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25년의 기록이 불타고 있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나씩 불에 태웠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하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마지막 7번째 가계부까지 모두 탔습니다. 재만 남았어요. 검은 재가 바람에 날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아버지. 서진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제가 되찾았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살겠어요. 서진은 다시 한번 절을 올렸습니다. 일어서서 산길을 내려갔어요. 미나가 함께 걸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미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서진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볼 거예요. 좋은 생각이에요. 25년 동안 다른 사람 눈치만 보며 살았어요. 이제는 제 눈치를 볼 차례예요. 서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어요. 차에 올라탔습니다. 산소가 점점 멀어졌어요.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산에는 새싹이 돋고 있었어요. 나무마다 연두색 잎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참 서진 씨, 미나가 운전하며 말했습니다. 김경리 씨 찾았어요. 증인으로 나서겠다고 하셨어요. 정말요? 네. 그동안 억울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밝혀지길 바란다고요. 감사하네요. 그리고 연대보증 무효 소송은 3개월 안에 끝날 것 같아요. 증거가 명확하니까요. 아버지 빚이 없어지는 거죠? 네. 완전히 무효 처리될 겁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는 도시로 향했습니다. 서진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남동생 윤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윤호야, 모두 끝났어. 아버지 명예 되찾았어. 곧 답장이 왔습니다. 누나 고생 많았어. 자랑스러워. 오늘 저녁 같이 먹어.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너가 사. 당연하지.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쥐어주신 작은 열쇠. 그 열쇠로 그녀는 진실의 문을 열었어요. 25년의 침묵을 깼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문을 열 차례였습니다. 자기 인생의 문을요. 서진은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차 안으로 들어왔어요. 상쾌한 바람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바람이었어요. 차는 햇빛 속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안에서 서진은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느끼며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바람 같은 이야기였습니다.